이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법으로 정리하죠. 이 늙은 여자가 재산을 독점하려 합니다. 불효 판사의 잔인한 선언에 방청석은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나를 고소한다고? 천륜이 무너지고 모정이 짓밟힌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세상은 부모와 자식의 끊어진 인연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공감 가득한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상인들의 발걸음이 바삐오가고 트럭에서 내려지는 채소들의 싱그러운 냄새가 시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한 발걸음의 주인은 바로 78세의 김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칼질을 해온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져 있었고 무거운 채소 상자들을 나르느라 손등에는 울퉁불퉁한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다듬어지는 채소들은 언제나 깔끔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말순의 손맛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좌판의 박씨 아줌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야죠. 손님들이 싱싱한 걸 찾으시는데. 말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생활의 고단함보다는 살아가는 기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박정우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키워낸 아들은 말순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원비를 마련했고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면 시골에 있는 조그만 밭까지 팔아가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정우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 말순은 종종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해서 말이야. 판사까지 될 거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장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과부가 아들을 판사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으니까요. 말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친 후 미리 준비해둔 국밥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우고 시장으로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다음날 팔 채소들을 정리하느라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고된 일상 속에서도 말순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정우가 어릴 때부터 엄마 나 커서 훌륭한 사람 될게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사법고시의 수석으로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난 날 정우가 시장으로 달려와 말순을 끌어안았던 순간을 말순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정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후 정우는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사가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고 말순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굽은 손가락으로 키워낸 아들이 정의의 저울을 잡는 판사가 되었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순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안부를 묻던 정우의 전화가 뜸해졌고 가끔 만날 때면 왠지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특히 정우가 결혼한 후로는 더욱 그런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며느리 윤설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외모도 단정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지만 말순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설이는 말순을 볼 때마다 예의는 지켰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일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설인이 한 번은 말했습니다. 이제 정우도 자리 잡았으니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말순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설인의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았습니다. 어린 정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우야,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정말 원이 없다. 말순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봄날 오후 말순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우가 설인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 정우야. 갑자기 왜 왔니? 말순은 급히 앞치마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정우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설인 역시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말순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기쁨보다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도착해 차를 끓여 내놓은 후 말순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러니?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해요. 아파트? 말순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좋은 일이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니? 설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해서요. 시골에 있는 땅을 파셔야 할 것 같아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땅 말이니? 네,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 그 땅이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땅은 내 아버지 제사 지내던 땅이야. 내 남은 노후를 버텨야 할 마지막 버팀목인데 그 땅은 말순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구었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리움을 달래던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젠가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남겨둔 유일한 노후 대책이기도 했습니다. 정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도 제 상속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파는 게 이득이에요.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연세에 그 땅을 직접 관리하실 수도 없고 판사님 체면도 있는 일이잖아요. 시골 총구석 땅을 왜 끌어안고 계세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존재라는 뜻일까요? 그래도 그 땅은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정우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판사 월급만으로는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혼자 사시기보다는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설? 요양원을 말하는 건가? 정우야, 엄마가 아직 정정하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설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우리도 바쁘니까 자주 찾아뵐 수도 없고요.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헛된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땅 없으면 엄마는 뭘로 살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시설 알아봐 드릴게요. 설인의 말에는 동정의 빛깔조차 없었습니다. 정우는 일어서며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 이틀 안에 결정해 주세요. 엄마가 고집을 부리시면. 그는 잠깐 멈췄다가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에 말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키워낸 아들이, 그것도 정의를 다루는 판사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다니요. 정우와 설인이 떠난 후 말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건넨 법원 봉투를 받아든 말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재산분할 청구에 소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박정우, 피고는 김말순. 자신의 이름 위에 피고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순간 말순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가 나를 고소했다고?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키우기 위해 견뎠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허리 굽혀가며 번 돈으로 아들을 판사 만들어 놨더니 이제 그 아들이 법을 무기로 자신을 위협하다니요. 말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법원에 가본 적 없는 자신이 이제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며칠 동안 말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 좌판의 박씨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나, 요즘 왜 그러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심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한편 정우의 집에서는 설인이 정우를 더욱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처리하세요. 어머님이 나이 드셔서 고집만 세지실 뿐이에요. 그래도 엄마인데. 정우가 잠깐 망설이자 설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판사님 체면이 있는데 시골 총구석 땅을 왜 끌어안으세요?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빨리 팔라고 하세요. 설인은 정우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없는 판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 교육 생각해서라도 빨리 결정하세요. 정우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랑 얘기해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해. 상속분을 주장하는 거니까. 설인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차피 어머님도 혼자 살기 힘드실 텐데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죠.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웅장한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지만 동시에 그 아들이 자신을 이곳으로 끌고 왔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법정 안은 말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꽂혔습니다. 말순은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재판이 시작되자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재산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판단력 저하? 자신이 아직 정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판장이 말순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피고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눈물이 목에 맺혔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일궈온 땅이고 남편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하지만 정우의 변호사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법적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재산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말순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번 돈으로 널 판사 만든 게 잘못이냐?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순에게는 더욱 큰 상처였습니다. 서린이 방청석에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러시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판사님 옆에 계실 자격은 시장 좌판이 아니라 요양원이죠. 그 말이 법정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증인석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첫 번째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를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말수는 정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우야, 잠깐만. 정우는 돌아보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뭐죠? 내가 정말 엄마를 이렇게 버릴 거니? 말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 순간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키워낸 아들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법복을 입은 순간 인간적인 정까지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장 골목에서,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우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그 미소마저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말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법정에서 들었던 서린의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판사님 옆에 계실 자격은 시장 좌판이 아니라 요양원이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순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순아, 너 요즘 완전히 딴 사람 같아. 과일가게 사장 김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말순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랑스러워했던 판사 아들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어떤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판사 친모 상대로 소송 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박정우 판사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78세의 어머니는 평생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아들을 키웠으나 판사가 된 아들이 시골 땅을 처분하라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가 나간 후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순이 채소를 정리하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말순아, 이게 무슨 일이야? 두부가게 아줌마가 신문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정우가 정말 너를 고소했다고? 말순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반찬가게 할머니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들 판사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장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분노와 실망이었습니다. 말순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두가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봐도 그 며느리가 문제야.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차가워 보이더라니. 말순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이야기를 하던 입이 이제는 변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저 때문에 소란 피워서. 말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 일간지에서 이 소식을 크게 다룬 것입니다. 효도 판사의 민낯, 친모 고소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는 더욱 자세했습니다. 박정우 판사는 사법고시 수석 합격으로 유명했으며 평소 효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78세 어머니가 소유한 시골 땅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어머니 김 씨는 아들을 판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 시장에서 고생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기사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법원가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박 판사가 친어머니를 고소했다면서? 그 나이 드신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좀 그렇지 않나? 정우는 법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에 괴로워했습니다. 서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태연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서리는 오히려 정우를 더 부추겼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더 이상해 보여요. 끝까지 가야죠.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선배 판사가 복도에서 만났을 때 차가운 표정으로 지나간 것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두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까지 몰려와 법정은 더욱 어수선했습니다. 말수는 이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연일 이어진 스트레스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 땅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땅이 제 마지막 재산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프면 그 땅 팔아서 병원비라도 쓰려고 했는데 정우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원고는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중년 여성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저렇게 괴롭혀?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방청석의 분위기는 말순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말순은 계속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아들의 냉정한 표정, 며느리의 비웃는 듯한 시선,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 불러요, 빨리. 말수는 의식을 잃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피부치가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말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말순을 본 의료진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쇼크 상태였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있나요? 간호사가 말순의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정우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말순님의 아들분이시죠? 어머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계세요. 전화를 받은 정우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정확한 원인은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스트레스성 쇼크로 보입니다. 빨리 오세요. 정우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었고 심장에도 무리가 갔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은 피해야 해요. 정우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린이 뒤늦게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 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판은 어떻게 하죠? 재판은 잠시 미뤄야겠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미뤄요? 왜요? 서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관심 끌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우는 서린의 말에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진짜 아프시잖아. 그렇다고 우리 계획을 바꿀 순 없어요. 이미 언론에도 알려졌는데 지금 물러서면 더 이상해 보여요. 한편 말순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시장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모여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그럴 만도 하지.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누가 견디겠어? 우리가 병문안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냐? 박씨 아줌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사람이야? 어머니가 쓰러질 때까지 괴롭히다니.
시장 상인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수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말수는 이틀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물리적인 치료보다는 정신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점차 정신이 들면서 병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깨셨네요. 정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말수는 정우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우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뭘 잘못 생각하셨어요? 말수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판사가 되면 엄마도 덩달아 대우받을 줄 알았어.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짐일 뿐이었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정우야,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너는 이미 엄마가 키운 그 아이가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법복을 입으면서 마음도 법처럼 차가워진 거야. 그 순간 서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깨셨군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정우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재판 날짜 연기 신청 어떻게 할 거예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누워 있는 와중에도 이들은 여전히 재판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말순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재판 계속해. 엄마,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끝까지 가보자.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피부치가 날법으로 어떻게 죽이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정우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따뜻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정우야, 엄마가 이제야 너의 진짜 모습을 봤어. 말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서린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현실을 받아들이시는군요. 잘하셨어요. 말수는 서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늙어. 그때 내 자식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두고 봐. 그날 밤 말수는 병상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위해 평생을 살아왔을까? 아들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내 새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일주일 후 말수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간 말순을 본 상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온화했던 모습 대신 어딘가 단단해진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순아, 괜찮아? 박씨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말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밝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불효 판사 어머니 병원 입원 효도 판사의 진실 친모 스트레스로 쓰러뜨려 라는 제목들이 연일 신문에 실렸습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대부분 정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사 자격이 있나? 어머니도 못 챙기는 놈이 무슨 판사야? 저런 인간이 법정에서 정의를 논한다고? 웃기네. 어머니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도 재판 계속한다는 거야? 정우는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판사님, 어머님이 쓰러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어머님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기자들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부장판사가 정우를 불러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박 판사, 요즘 상황이 좀 복잡하던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법원에 누를 끼쳐서.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개적이 됐어.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고 법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 부장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 정우는 집에 돌아와서 서린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장님이 빨리 정리하라고 하셨어. 그럼 더 빨리 끝내야죠. 서린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재판이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하세요. 그래도 엄마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는데. 여보, 지금 물러서면 우리만 손해예요. 어머님도 결국엔 받아들이실 거예요. 서린이 정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판사님이 흔들리시면 안 되죠.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수는 예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겪은 일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피고는 건강히 회복되셨나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정신이 완전히 들었습니다. 말순의 대답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우의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감정적 호소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말순의 변호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효도와 인륜의 문제입니다. 78세 어머니를 법정으로 끌고 온 아들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분위기는 명백히 말순에게 유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정우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말순은 정우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끝을 봐야지. 엄마, 저도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뭘 원했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틋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딱 넘겨주고 요양원에나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 아니야?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자신이 바랐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재판을 크게 다뤘습니다. 판사 아들의 배신, 78세 어머니와 법정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운 어머니와 판사가 된 아들 사이의 재산 분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부모를 둔 시청자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자식이 어디 있어? 부모 은혜를 저렇게 저버려도 되나? 판사 자격이 있나? 당장 파면시켜야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우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정우의 개인정보까지 찾아내어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정우에 대한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판사들이 정우가 지나가면 대화를 중단하고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선배 판사 하나가 정우에게 충고했습니다. 박 판사, 이 일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 법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 어떻게 정리하라는 말씀이신지요? 어머니께 사과하고 소송 취하해. 그게 판사로서도 아들로서도 맞는 일이야. 하지만 정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서린의 압박과 자신의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집에서 오래된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간직해온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말수는 하나의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정우야, 내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이제 정말 보여주마. 말순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철제 상자 안에서 말순이 꺼낸 서류는 진짜 땅 문서였습니다. 정우와 서린이 그토록 탐내던 그 땅의 진짜 소유자를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 말순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우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땅이 누구 거인지 이제 알게 해주마. 말순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 땅은 이미 몇 년 전에 손주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성인이 되면 교육자금으로 쓰라고 남편이 몰래 처리해둔 일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말수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만은 제대로 지켜야겠어. 최종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전국의 관심이 이 재판에 쏠려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방송사들도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판사의 효도, 그 진실을 밝히는 최후 재판이라는 자막이 뉴스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법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승소가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린도 방청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군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시작하라고 했을 때 정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법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때문입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아들이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순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말순은 힘겹게 걸어나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투고 있는 그 땅 문서입니다. 말순이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야,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야.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재판장에게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이미 3년 전에 제 손자, 그러니까 정우의 아들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일이야. 손자가 대학 갈 때 교육비로 쓰라고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새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어. 혹시나 마지막에라도 양심이 남아있나 해서 기다려봤지.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양심을 마지막까지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우야, 너는 끝까지 가더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쓰러져도 정국이 너를 비난해도 끝까지 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불효 판사, 친모 소송 완전 패소. 기자들이 헤드라인을 외쳤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물론이고 정우의 판사 생활까지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해당 재산은 이미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상태로 원고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정우를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판사님, 어머님께 사과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판사직 사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마지막까지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순은 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건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천륜을 끊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재판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효도 판사의 몰락,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말순의 마지막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정우는 판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를 법정에 세운 판사라는 낙인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 누구도 정우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서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물론이고 생활비 마련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동료들의 시선, 언론의 비난,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이 나이에요? 그녀는 이미 정우에게서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 못해요. 한편 말순은 시장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말순아, 정말 대단했어. 내가 그 판사 아들 혼쭐을 낸 거야. 박씨 아줌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다 내 편이었어. 뉴스 댓글 봤니? 모두 너를 응원하더라. 말순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와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순은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린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10살 된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 민준아, 어떻게 혼자 왔니? 아빠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민준이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계속 울어요.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결국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할머니가 뭐라고 전해줄까? 민준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 용서해달라고 해주세요. 말순은 손자의 순진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아빠 용서한다고 전해줘. 그날 저녁 말순은 민준이에게 채소 한 봉지를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할머니. 사람은 돈이나 지위보다 마음이 중요해. 내가 커서 어른이 되어도 사람 냄새 나는 어른이 되렴. 말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 냄새요? 그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정을 아는 사람 말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처럼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렴. 며칠 후 정우가 혼자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판사 시절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우가 말순의 좌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말순은 채소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왔니?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뭔 소용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을. 엄마, 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담부터 시작할 거예요. 말순은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이제 너한테 기대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정우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보다 무관심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잘 키워야 해. 그 아이만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렴. 말순이 덧붙였습니다. 네, 엄마. 민준이는 잘 키우겠어요. 정우가 돌아간 후 말순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천륜을 끊으면 성공도 권력도 다 소용없구나. 인생은 결국 사람과 정으로 사는 거야. 한 달 후 말순은 시장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학교를 마치고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민준아. 배고프지?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손자를 맞았습니다. 네. 할머니가 주신 사과 정말 맛있었어요. 말순은 손자에게 또 다른 사과를 건네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르게 키우리라. 돈과 지위에 눈이 멀지 않는 사람의 정을 아는 어른으로 키우리라. 시장 사람들은 이제 말순을 진정한 승자로 불렀습니다. 법정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이긴 사람으로 말입니다.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켜낸 사람으로 말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에서 말순은 손자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굽은 손가락으로 손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할머니 도와줄게요.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가 너 때문에 다시 살맛이나. 말순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우를 잃었지만 민준이를 얻었구나. 이 아이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석양이 지는 재래시장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법정이 아니라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속 사연방 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시니어 드라마 인생 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사연과 감동 오디오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